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 또 관세를 두고 충돌을 했죠. 근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핵심적인 분야에 가상화폐 분야가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화하고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CBDC를 공무원 월급을 주겠다고 하고 하면서 이 가상화폐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하기 전에 이미 공약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워싱턴 DC를 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인의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나하나씩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두셨을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 수도 전략은 우리 세계 질서와 세계 금융, 또 우리가 돈을 쓰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래서 누구도 이런 변화에 거대한 물결에서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5개의 암호화폐, 한국은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가상화폐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크립토 커런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해야 맞죠. 가상화폐는 많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은 암호화돼서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소유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5개의 코인의 비축을 지시를 했습니다. 5개의 코인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이렇게 5개 코인 등을 전략적 가상자산 준비금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이것을 세금 중립적인 방식, 그러니까 납세자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미국에서 정책 책임자죠.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재무장관,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 카르다노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미국에서 5개의 이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게 비트코인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5개 코인을 비축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이 핵심이죠. 미국의 미래의 전략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전략 자산으로 준비하려고 하냐면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를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서, 지금 미국이 22만 톤의 금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데 미국이 8,200톤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전체 지금 채굴된 금 양에 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2만 톤 중에 8,200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민간이나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거 빼고 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갖게 되면 총 지금 채굴된 비트코인이 2천만 개 정도 되고 앞으로 남은 게 100만 개니까 전체의 100만 개면 5%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5%, 정부 보유량만 5%를 갖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중심이 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판단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이 미국이 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민간에 지금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했죠. 자, 신시아 루미스라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이거 사면 돈 버는 거야,
무슨 급등 주식처럼 생각하고 투자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미국이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고 전략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몰고 올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당장 사세요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비트코인이 촉발시킨 엄청난 돈의 리셋, 머니 리셋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2천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2140년까지 앞으로 115년 동안 100만 개가 더 채굴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채굴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누가 갖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죠. 10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65만 개를 갖고 있고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인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이끌고 있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방문해서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로 알려진 개인, 심지어 미국과 엘살바도르처럼 합법적인 압류와 전략적 매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정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일반인들이 투기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들도 앞다퉈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올해 8월 2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게 1.5%, ETF가 소유하고 있는 게 7.8%, 그리고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6.2%, 개인이 65.9%를 소유하고 있고 7.6%, 이것은 158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앙화된 기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 신분증을 확인을 한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키를 잃어버리거나 이것을 저장해 놓은 콜드 월렛이라고 하죠. 저장 장치를 분실해버리면 영원히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렇게 복구할 수 없는 개인 키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돼서 복구할 수 없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은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인류에 도네이션 한 거다, 인류에 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이 지갑에서 이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100만 개 역시 로스트 비트코인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천만 개가 채굴됐다고 하지만 그중에 400만 개가 사라졌거나 쓸 수 없는 거로 해보면 실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1600만 개에서 1700만 개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비트코인 지금 100만 개 조금 더 남았습니다. To be mined, 앞으로 채굴될 예정인 비트코인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처럼 1년에 1, 2%씩 계속 채굴돼서 한 5, 60년 지나면 지금 현재 금의 총량이 22만 톤이니까 한 2100년 정도 되면 아마 4, 50만 톤 정도 인류가 금을 보유하고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2100만 개 채굴하면 끝이고 더 이상 채굴되지 않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더 희소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라 그래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기업의 자산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것을 DAT 전략이라고 하는데 DAT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전에 나왔지만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64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채굴된 비트코인이 2천만 개라고 생각하면 3.2%의 비트코인을 단일한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라 홀딩스가 53,000개, 21스트가 43,000개,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3만 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위부터 쭉 내려가서 15위까지 전부 미국 기업이고, 일본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메타플래닛이 4위에 올라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쭉 내려서 봐도 여기에 중국 기업이 16위에 있고요. 홍콩 기업이 있고 거의 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질 기업이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케이먼 제도, 캐나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여기 보시면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트맥스가 63위인데 KR로 써있죠. 한국 기업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55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맥스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의 스트래티지의 64만 개와 비교해보면 거의 아주 보잘것없는 수치죠.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1717개를 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한 7천만 원 정도 할 때 비트코인을 1717개를 샀는데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이때 국내에서 검찰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을 때라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알아보긴 했지만 국내에서 넥슨이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넥슨 재팬에서 비트코인을 1717개를 평단 7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1717개는 일본 소유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넥슨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넥슨까지 한국 기업으로 넓게 본다면 한국 기업 중에서는 넥슨이 1717개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한국 기업이 위메이드가 223개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파라텍시스 코리아가 15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기업이죠.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상장 기업인데 상장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을 제외하고 105만 개를 상장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나눠서 보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400만 개가 지금 전략적으로 트레저리 전략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상장 회사가 105만 개를 갖고 있고 정부가 64만 4천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업, 비상장 회사가 27만 9,185개를 갖고 있고 ETF, 상장지수 펀드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이 153만 9,95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정부나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 기관의 숫자를 보면 미국이 123개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43개, 영국이 22개, 일본이 15개, 홍콩이 13개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로 보나 아니면은 기업 보유로 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있는 기관의 수로 보나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이야기죠. 원래도 앞서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을 하면서 미국의 비트코인 확보가 더 탄력을 받아서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 경쟁에서 다른 국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보유한, 이것은 민간이 보유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숫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32만 6,588개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총 개수인 2,100만 개의 1.55%를 이미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인 프린스 그룹에서 범죄 수익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이 13만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하고 영국이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압류한 게 아니라 다 미리 압류해 둔 건데 이번에 압류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압류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공식 비트코인 보유 개수에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개수는 총 12만 7,271개고 이것이 하나로 21조 원어치를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그 표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래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갖고 있었는데 천즈 회장을 비롯한 프린스 그룹에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미국이 압류를 했습니다. 12만 6천 개를 압류를 해서 32만 6천 개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확 올라간 게 보이시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19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채굴도 금지하고 있고 거래도 금지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비트코인을 다 허용하고 있고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 이어 채굴 분야에서도 여전히 세계 3위 안에 채굴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도 출시하고 있고 홍콩 기업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일종의 페인트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에서도 드러납니다. 3등은 영국이죠. 영국도 전부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겁니다. 4등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자국에게 비트코인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했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4만 6천 개로 세계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원래 여기 순위에 없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면서 지금 5등으로 올랐었고요. 지금 아랍에서는 중동 국가들은 국부 펀드를 통한 비트코인 매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던 비트코인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런 국부 펀드라든지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부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다 돈 주고 산 거죠.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6,36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겠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초기엔 떨어져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최소 2~3배의 돈을 벌면서 이런 여론을 지금은 잠재워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탄이 이제 7위로 올라와 있는데 부탄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0,000개를 넘게 갖고 있었는데 부탄의 왕자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아버지에게 히말라야의 풍부한 수력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겨울철에는 전기가 남아돌고 하니까 그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자고 해서 부탄에서는 14,000개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고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떨어졌잖아요. 보유량이. 팔아갖고 부탄의 공무원 임금을 월급을 2배를 인상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부탄의 왕자가 영국 유학 갔다 와서 부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죠. 북한이 여기 등장하는데 북한은 다 해킹해서 빼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803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정부는 지금 0개죠.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550개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다 합치면 북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을 국가별 보유량을 보나 아까 상장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나 아니면 미국은 펀드들이 여기 보시면 ETF 같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를 보유하고 153만 9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펀드입니다. 블랙록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대부분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보유 물량 아까 보셨죠? 33만 개. 그리고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 전체 105만 개 중에서 스트래티지가 65만 개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 거의 한 10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ETF가 갖고 있는 게 또 150만 개 가까이 되니까 이걸 다 합치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의 한 20~30% 또 미국의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30%를 미국 혹은 미국 기업 혹은 미국 개인 혹은 미국 펀드가 갖고 있다는 사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 전 세계에서 22만 톤 중에서 미국이 8,200톤밖에 안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미국 정부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했을 때 미국이 근본위제보다 더 막강한 패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비트코인 한 개를 보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한 사람,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지갑수 중에서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보유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한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6천만 개 정도 되니까 세계 인구를 분모로 해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하면 0.01%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비율은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82만 8,726개, 요걸 다 합치면 98만 개가 됩니다. 자, 6.11%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6.11%는 한 개에서 0.1개에서 한 개, 그 다음에 14%는 0.01개에서 0.1개, 그리고 20.47%는 0.001개에서 0.01개, 이렇게 해서 대부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개를 가지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어떤 비율로 봤을 때 0.01% 안에 드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런 기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해서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원래 기본적인 개념이 사는 것이지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미국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패권 경쟁을 주도하고 있고 세계 금융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편이 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의 하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치 중에 하나, 행동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한 번 사면 최소 4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팔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4년 이상 보유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4년 이상 보유해서 손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개가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지금 1억 6천, 한번 가격 보여주시겠어요? 1억 6,790만 원,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져서 1억 6,799만 원인데 한 개를 사시는 게 부담스럽거나 이 정도의 지금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달 조금씩 사시면 됩니다. 뭐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어제 댓글에 보니까 비트코인을 한 개 정수 단위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 4위 거래소,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인데, 업비트는 K뱅크를 연결시키면 K뱅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국의 2위 가상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이죠. 빗썸은 농협이나 국민은행으로 계좌를 연결시키면 국민은행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 주문 금액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 개 가격이 1억 6,800만 원이라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 개 안 사셔도 됩니다. 0.1개, 0.01개 사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1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K뱅크로 업비트에 10만 원을 집어넣어 봤는데 10만 원어치 중에 10%를 제가 시장가로 한번 주문을 넣으면 이렇게 주문 총액이 10,000원이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10,000원어치를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한 개가 아니라 5,000원 이상은 누구나 다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9,996원어치를 샀습니다. 보면 0.0000 595개를 제가 지금 방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여러분들이 향후 4년 동안 절대로 쓰지 않을 돈이라고 그런 정도의 돈이 있다면 업비트나 빗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개인 지갑에 옮겨서 보관하실 수도 있고 더 안전한 콜드 월렛, 저장 장치로 옮겨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1년 365일 24시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글로벌리 채택되어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러분들이 해외 어딜 가시더라도 비트코인이 자기 지갑에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 들고 나가시면 세계 어디서라도 그 나라 통화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국가에서는 10분 이내, 그렇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 이내 여러분들이 그 국가에서 가장 쓰기 편한 형태의 통화로 바꾸실 수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는 거 굉장히 쉽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돈도 제가 좀 전에 10,000원어치 산 거 보여드렸잖아요. 10,000원부터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여유 되시는 분들 한 개 사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비트코인 보유 경쟁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이 인디비주얼, 개인 섹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 개인이 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지금 여기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못해서 개인으로 분류해뒀을 뿐이지 이 개인 중에서는 개인 아닌 사람도 많은데 비트코인 지갑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미국의 ETF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미국 정부가 만약에 100만 개 전략비축 법안을 통과시키면 지금 33만 개 갖고 있으니까 67만 개를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이 더 사고 또 각국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전략비축 자산으로 구매하고 상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전략,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써서 또 구매를 하고 ETF에서 계속 구매를 하고 또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개인 키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를 분실하는 사람이 또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계를 우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 한다 치면 한 개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한국 사람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팔아도 비트코인 한 개를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한 개를 안 사도 되는데 비트코인은 사는 것이지 절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각권은 웬만하면 오랜 기간 보유하셔야 되고 최소 4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보관하시면 이 요동치는 국제금융 질서, 그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